자, 제3절 과실치사상해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인죄, 상해죄를 배웠는데 이 두 가지는 자, 침해범 그리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결과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실치사상해죄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상해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제가 폭행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습니다. 폭행죄 X 하시고 자, 밑에 서론을 보시게 되면 자, 객관적 요건은 똑같아요. 객관적 요건은 살인, 상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똑같지만 주관적 요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침해범, 결과범, 미수가 없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문을 볼 텐데요. 자, 지금 266조 1항이 있고 밑에 267조가 나와 있죠. 자, 봅니다. 그러면 자, 266조 1항이 밑에 조문에 나와 있듯이 과실치상죄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조문이 267조입니다. 자, 이것이 과실치사죄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보면 268조가 나올 텐데 268조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죄입니다.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조문을 보면 266조 2항이 나와 있잖아요. 2항 체크하시고 2항 자, 본죄는 이 본죄가 이제 1항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지게할 수 없다는 것이 266조 2항에 있는 거죠. 267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과실치상죄, 치사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을 배울 텐데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자, 요겁니다. 이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만 반의사 불벌죄인 거지 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조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밑에 성격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그쵸? 치사죄는 불벌죄가 아니다. 그 말씀드렸고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범에 한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범죄가 과실범일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자, 과실 내용 됐고 자, 판례 봅니다. 자,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 밑에 준수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해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 꺽스 1번보다는 꺽스 2번이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꺽스 2번 체크하시고 자, 쭉 보세요. 자,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한다면 과실범이 되지는 않지만 자,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보죠. 자,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 동그라미 골프공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았습니까? 경기 보조원 캐디가 맞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골프 친 사람이 현저한 주임을 태만했기 때문에 과실이 된다.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과실이 인정된 판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 중앙선에 서서 도로 횡단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인데 요 A라는 사람과 두라는 사람이 이제 회식을 했어요.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술에 만취됐어요. 자, 만취 상태인데 이 A, B가 무단으로 도로 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차가 이제 좌우로 다니고 있잖아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선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서 동료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팔을 잡아 끈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잡아 끌고 건너던 중에 다니던 차량에 의해서 치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갑자기 끌어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했을 때 이때 갑자기 팔을 잡아 끈 그 피고인에게는 뭐다? 밑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했던 판례가 되죠. 여기서 갑자기 잡아 끌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 임차인들로부터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를 받았는데 이 피고인이 누구냐면 누구일 거예요? 건물주죠. 임대인입니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자, 임차인 1이죠. 즉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몇 번 했는데 피고인이 묵살해버립니다. 묵살해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여기 동그라미. 자, 그랬는데 이때 대수선을 요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소한 하자라고 한다면 그 수선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거예요. 대규모 수선이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대규모인지 아닌지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임차인이 2번씩이나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다면 건물주는 한두 번이라도 방에 들어와서 뭐 수선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잠을 자다가 이제 연탄가스를 마시게 된 사건인데 이때 건물주에게는 뭐가 있다? 그쵸? 과실 주의무 위반이 있다. 라고 해서 과실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눕혀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다. 이 판례는 총론 시간에 강의한 바가 있죠. 촛불을 꺼야 되는데 촛불을 끄지 않았다. 동그라미. 꺼야 할 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밖에 나온 그 동료 선후배 학생들에게는 과실이 있다. 과실 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이죠. 자, 다음 판례 보죠. 바다에 면한, 즉 바다에 인접한 그런 말입니다. 수직경사가 안반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파도도 높게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모반 얘기 나와 있죠? 군대, 군인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동해안 바닷가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바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바다죠, 바다인데 지금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파도가 높게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인들이 겁이 없어요. 자, 군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말년병장입니다. 말년병장은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말년병장인데 이 사람이 곧 전역할 사람입니다. 전역을 앞둔 사람인데 이 군부대의 전통이 뭐였냐면 이제 곧 제대할 사람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많이 고생도 했으니까 그렇죠? 2년 3년 동안 군복무를 했으니까 군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뭐 크고 작은 이런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바닷물에 짠 바닷물에 적셔서 다 훌훌 털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 군부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년병장이 이제 곧 바다에 빠져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급병사들이 이 말년병장을 이제 이 바다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이제 행가래를 치려고 이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 말년병장이 뭐 자기도 자기도 이제 계급이 낮았을 때는 자기도 던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다면 다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빠지고 나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제 사고 터진 겁니다. 자, 누가 빠졌냐면 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쵸? 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여기는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끼도 이 바위에 이끼도 이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발을 잘못 들이게 되면 미끌미끌해서 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사람이 요 장병이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된 사건이죠. 말년병장이 죽은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하급병사가 빠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적으시죠. 곧 전역할 병사 갑을 붙잡아 행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빠뜨리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가 이제 여기 하급병사입니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당연히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그쵸?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하급병사의 사망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뭐가 있다?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자, 이게 행가래를 쳤다. 행가래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과실이 부정되는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판례 보시면
자, 굴뚝보수공사를 마쳤다. 임대인이. 자, 근데 임차인이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위 방시를 점유해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근데 사고 당일날, 그쵸? 이 여성인데요. 여성이 이 출입문과 환기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자, 모두 닫아놨다. 세무 쳐보세요. 자,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가스 냄새가 이제 스물스물 들어왔고, 그 연탄가스를 마셔서 이제 사망했다는 사건인데요. 자, 가만히 보면 이 임대인이 한 달 전에 지금 굴뚝보수공사를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 임대인이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멘트 내부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단 부분을 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가로 열고 닫고.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하단 부분에 이 시멘트가 메우게 된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가 났다면 이 임차인인 여성이 한 달 동안 목욕은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을 한 달씩이나 안 해요? 아무리 게을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샤워를 했을 텐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때 죽었어야지. 그렇죠? 굴뚝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하면 이 굴뚝보석공사에 대한 하자가 사망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사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굴뚝보수공사보다는 이 피해 여성이 출입문과 환기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목욕을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더 뭐다? 사고에 있어서 보다 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결정적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건물주, 한 달 전에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이 건물주의 과실보다는 임차인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결례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차인에게는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담임교사가 학교 방침에 따라 교실 청소를 시켜왔다. 지금 뭐 학생들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런 거 안 할 텐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유리창은 거의 학생들이 닦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건물이 1층이라고 하면 1층 바깥에 여기 유리창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리창을 닦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는데, 학교가 만약에 2층이라고 한다면, 3층이라고 한다게 되면 여기는 유리창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유리창도 이제 우리가 닦은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유리창을 닦을 때 안쪽에서 닦아라,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담임교사는 뭐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담임교사가 줄곧 뭐다? 유리창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닦아라, 이렇게 지시를 늘상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사고 지시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꼭 한두 명 있죠. 유독 피해자만이 뭐다? 다른 학생들은 다 안쪽에서 닦았는데 유독 피해자만이 바깥으로 나가서 닦다가 떨어져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담임교사는 뭐다?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판례부터 볼까요? 자, 그 다음 판례는 3번, 4번, 5번인데요. 이거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고 전부 다 건물주하고 임차인의 관계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여기 이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요. 자, 이 건물에 이 사람이 세를 들어 삽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죠. 그렇죠? 보증금 얼마에 플러스 월세를 다달이 받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뭘 내줍니까? 방을 내주죠. 세를 줍니다. 즉 돈을 받았으니까 방을 내줌. 다른 말로 이퀄 세를 주었다고요. 줌입니다. 이 관계는 동시행 관계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 그래서 돈을 받으니까 목적물을 내주는 거죠.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서 요 갑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내줄 때 요것을 민법상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민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죠. 누가? 건물주가. 그치? 즉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이지 방.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이 월세방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방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꼭 뭐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상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이나 이 상가 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다. 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다. 즉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하자가 1번 사소한 하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라고 한다면 이 목적물을 누가 수선해야 돼? 아니 방을 내줬는데 방에 실금이 갔어.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고. 전구가 나갔어. 그럼 전구 누가 갈아야 되지? 아니 너가 갈아야지. 너가 문구점 어디 가서 전구 담아서 가져와서 네가 갈아 끼워야 되지. 수도 샤워기가 고장났다. 처음에는 샤워기가 멀쩡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니까 샤워기가 고장났어요. 누가 갈아야 돼? 네가 갈아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하자는 임대인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담이야. 이것은 형법보다는 민법에 수많은 판례로 축적되어 왔단 말이죠. 이건 임차인 부담이다. 임차인이 뭘 부담한다고요? 수선 의무. 임차인이 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가 아닙니다. 중대한 하자다. 대규모 하자다. 뭐 중대한 하자다. 라고 할 때는 누가 부담해야 돼? 1번하고 반대 해석하면 되잖아. 그때는 건물주가 부담해줘야 되죠. 임대인 부담이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데 대규모 건물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그렇잖아요. 중대한 하자. 막 빗물이 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람도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민법에 나와 있는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임대인 부담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실금이 갔어. 금이 갔네. 이건 누가 수선해야 돼? 이게 사소한 하자잖아. 그치? 그러면 임차인이 벽지 사가지고 와서 벽지 바르면 됩니다. 뭐 건물주까지 뭐라 하지 않고. 실금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0.4cm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소한 하자로 봅니다. 1.2cm나 2cm도 그렇게 봅니다. 0.5cm는 뭐 1.2cm가 사소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0.5cm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 자, 이것은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입니다. 임차인 네가 부담해라 이겁니다. 설령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사망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다 80년대죠? 80년대, 7, 80년대에 연탄가스 중독이 매일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매일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요. 그 중학교 때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거기도 연탄 피웠어요. 연탄 피웠는데 저는 뭐 어떻게 연탄가스에 맞아 죽진 않았지만 연탄가스 마시면 거의 뭐 그렇잖아요. 거의 뭐 뇌가 뭐 파손이 많이 되죠. 어쨌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입니다. 연탄가스로 죽었다 할지라도 임대인 부담은 아니다. 임대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과실 책임이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연탄가스 중독이죠. 여기 연탄가스 중독 사망사고 3번, 4번, 5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봐. 여기 2번 판례. 앞에 2번 판례. 여기는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대규모 수선인지가 불명하다 그랬잖아. 그치? 소규모라면 임차인 부담이지만 대규모면 임대인 부담이고 그쵸? 근데 이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가 알 수가 없어. 그럼 누구 책임인지가 알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임차인이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2번씩이나 내가 연탄가스 마서 죽을 뻔했다. 꼭 좀 고쳐달라고 몇 번씩 얘기했다. 이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꿈쩍도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임대인 과실이 맞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